불법 청약에 대해서 여기도 후보자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쭉 보면서요. 뭐 장남의 신용카드 자료니 무슨 교통카드니 출입 기록이니 이런 거를 굳이 안 봐도 대단히 큰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악 가능한 자료들이 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세 차익이 얻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청약에 대해서 로또 청약이다.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과정과 과정의 공정이에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지금 부양가족 수가 문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무주택 기간하고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하고 이건 다 만점을 받으셨으니까요. 부양가족을 어떻게든 고점으로 유지를 해야 청약 당첨이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세대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의미하는데 보면 전세권을 이미 설정하셨어요. 예를 들면 보통의 일반 서민들은 입주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 받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전세권을 미리 설정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에 대한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 생계를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가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며느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당첨될 때까지 존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며느리가 존재하면 실질적으로 결혼한 사실이 탄로가 나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가 있으면 청약하는데 에 의해서 다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가 존재하면 안 돼요. 이 과정에서. 며느리가 다행히도 에너지 캐시백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구만 독특하게 전력 사용량이 나왔어요. 자, 전입 신고할 때와 온 가족이 또 전입 신고를 하죠. 며느리가 또 나가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장남이 결혼을 하고 여기에 살았거나 안 살았거나 5명이 다 이주를 했거나 아니거나 전력 사용량이 특히 여름은 좀 올라가죠. 그런데 장남이 전출한 시기를 한번 보세요. 그 원페타스에서 이쪽으로 전력 사용량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 이전과. 그래서 마치 5명이 유령처럼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이게 가스 기록이거든요. 제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장남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한 사실 세대 수를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 저는 이혼 후보자가 충분히 여기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명해 주세요. 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혼례를 올렸습니다. 2023년 12월에. 그리고 그때 계획은 장남 이제 부부로 될 걸로 알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집을 각자가 50%씩 내서 용산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를. 그런데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희는 그 혼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이 많았습니다. 사돈 댁께도 너무 죄송한 일이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남은 당시로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와 함께 간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사용량 얘기를 하셨는데 네, 8월, 9월 2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9월은 한 23일까지 있었고요. 근데 8월은 저희가 또 가족여행을 10일간 떠났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보시면 8월과 9월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전력량이. 근데 저희는 이제 5가족이 어떤 거기 있다 보니까 이삿짐은 아까 우리 차규근 의원님께서 이사를 했다면 무슨 계약서 같은 걸 내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의원님께 다시 또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삿짐 계약서를 보면 네. 네. 사실 저희는 식사를 거기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재도구를 가지고 많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9월이 깁니다. 그런데 24년 12월이 되면 146으로 급격히 늘어요. 24년 12월. 그런데 8월, 9월은 8, 9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력 사용량하고 가스 사용량을 같이 비교해 보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주장을 제가 그 가설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네. 탄핵될 아 근데 가스는 여름에는 의원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는 9월에 예. 네, 의원님 저는- 저희는 9월에 그 용산을 떠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월, 9월밖에는 저희가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자, 김영환 의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어제 뭐 기자가 저한테 그 자료 제출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그 자료를 안 펜타스 관련돼서 자료를 안 내실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그 아들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은 사이가 안 좋아서 우리 저 떨어져 있다가 그래서 지금은 뭐 사이가 원만해져서 같이 산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냥 기자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건데 오늘 후보자 답변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뭐 예지력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다음은 더불어민주당